이번 영상에서는 서초구의 전통 부촌이면서 대표적인 강남 8학군이지 방배동 재건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줄게. 방배동이라는 지명은 우면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2019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지. 그리고 보면 이 서리풀 공원하고 매봉재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숲세권을 누릴 수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형단차가 존재해. 방배동 재건축에 12개 사업지가 있었는데 3구역하고 경남아파트는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지가 10곳이 남았거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노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많아.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가 없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 그리고 세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재개발로 생각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우선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해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차이가 있고 재개발은 주로 동네 단위로 사업을 해. 그리고 재건축은 공공이 아니고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재정비 사업을 말하고,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졌냐에 따라 달라져. 보통 아파트처럼 이미 주변에 도로나 하수도 시설, 공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되는 주변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주택密집 지역에서 하는 것이 재개발이야. 위치를 보면 이쪽이 반포고, 그리고 방배본동, 방배사동, 그 다음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먼저 방배 신사모부터 가볼게. 방배 신사모는 3호 4차를 의미하는 거고 482세대, 준공이 1983년도야. 42년 차지. 평균 대지 지분이 27.3평이고 사업성이 우수해 여기.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 서리초등학교가 있거든. 서리초등학교가 이쪽에서 선호도가 높아. 그리고 추후 재건축이 된 다음에는 초등학교 붙어있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가 되겠지. 이렇게 보면. 그리고 2019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 완료가 됐고 2024년 9월에 최고 층수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었어. 도보로 12분쯤 걸릴 건데 반포 3주구인 레미안 트린유원이 입주가 되고 나면 공공보행로가 기부채납이 될 거야. 그러면 가로질러서 올 수 있겠지. 공공보행로가 생기면.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옆이 방배 3호거든. 방배 3호 같은 경우에는 3호 1, 2차 8개 동하고 3차 10동, 11동을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할 거고 여기 보면 12동, 13동이거든요. 여기가 3차 12동, 13동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그 이유는 뭐냐면 대지 지분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그리고 3호 1차가 419세대 3개 동 1975년 11월 준공이 3호 2차는 264세대 5개 동이고 1976년 4월 준공 3호 3차가 216세대 4개 동 준공이 1976년 12월이고 시세는 24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한 17억 정도 할 거야. 그리고 전세는 5, 6억대 35평은 매매가가 한 21억 정도 그리고 전세가가 7, 8억 정도 되니까 아직 가격은 많이 상방으로 올라가진 않았지. 지금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는 공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방배 3호 같은 경우에 현재 용적률이 250에서 260%고 추정 비례율이 85%야. 사업성이 좀 안 좋지. 그래서 30평대 같은 경우에 신축 30평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분담금 추산액이 5억 5천 정도 될 거야. 근데 더 늘어나겠지. 그리고 단계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추진 중이야. 초기 단계지.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게 레미안 방배 에비뉴인데 이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레미안 방배 에비뉴는 1977년 4월에 준공이 된 방배 3호 아파트 3차 14동을 삼성물산이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어. 96세대 한개동인데 59평 단일평형이야. 기존 53평형 96세대에서 세대수 증가 없이 평형만 59평으로 넓힌 거야. 여기가 방배 3호 3차 14동인데 이게 단독 필지였기 때문에 주민동의 절차가 쉬워서 사업 착수 후에 1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됐거든. 그러니까 재정 수준이 균일한 부촌의 경우에는 벌써 20년 전에 리모델링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 아파트가 방배 현대 맨피스거든. 206세대 5개 동 준공이 2001년 9월이야. 여기는 49평, 59평, 69평 대원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용적률은 321%야. 건폐율은 22%. 이 보면 방배로 39기를 사이에 두고 101, 102, 103동하고 104동, 105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여기가. 그리고 이 옆에 단지가 쌍용 예가 클래식이거든. 쌍용 예가 클래식은 1978년도 4월에 준공한 궁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 거야. 이게
쌍용회가 클래식 같은 경우에 200세대 이상 단지 중에 국내에서 제1호 리모델링 아파트야. 216세대고 준공은 2007년도에 했지. 그리고 3개동이야. 35, 45, 5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2개동은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진행을 했고, 1개동은 수평 중축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야. 이 단지가 리모델링 최초로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연결된 최초의 단지라고 보면 돼. 단지 관리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거든, 현재까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방배 3호, 신사호, 그 다음에 레미안 방배 에비뉴라든지 쌍용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형 면적들이 많지, 아파트들이. 전통 부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쪽이. 좀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방배 6구역이거든. 방배 6구역은 레미안 원 페를라로 단지명이 지어질 거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추안이 적용되지가 않아, 여기는. 그리고 11월에 분양 예정인데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준공은 25년 11월에 예정이야. 1097세대고 일반 분양이 465세대, 그리고 지하 4층, 최고 22층 16개 동으로 이루어질 거야. 여기는 도보 통학으로 방배초등학교하고 서문여중고, 그 다음에 경문고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겠지. 예상 분양가는 DH 방배보다 약간 높은 59 타입 같은 경우에 17억대, 파사 타입은 22억대라고 보면 될 거야. 평당 6,5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 방배 6구역 옆쪽으로 보면 방배 현대홈타운 1차, 2차, 3차가 있거든. 방배 현대홈타운 1차는 644세대 8개 동이고 준공이 1999년 11월, 그리고 방배 현대홈타운 2차는 384세대 6개 동 2001년 8월이 준공이고, 방배 현대홈타운 3차는 123세대 3개 동 준공이 2004년 7월인데, 여기에서 방배 현대홈타운 1차가 세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아. 그래서 방배에 진입하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드가 좀 작은 경우에는 이거 사면 돼. 현대 1차. 전체적으로 동네가 바뀌게 되면 이쪽도 주목받게 될 거야.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오면 여기가 방배 롯데캐슬 아르테. 롯데캐슬 아르테가 방배 2-6구역이었어. 744세대고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2013년에 준공을 했고 매매가는 26억에서 27억 정도 할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부지가 길쭉하게 이수초등학교 옆쪽으로 이쪽까지가 15구역이거든. 방배 15구역인데 이쪽은 1688세대 19개 동으로 중축을 계획을 갖고 있고 지상 25층으로 준축이 될 거야.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의 수혜지역이고 사당역까지는 도보로 8분 정도 잡으면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종 및 2종 주거지역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이 평지가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긴 특이한 구역이거든. 동쪽은 여기가 이제 도구머리 공원이고 이수초까지 도보 3분, 그리고 이수중학교가 도보 6분 걸릴 거야.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상태고 시공사 선정 예정인데 사업 시행 인가 전 초기 단계야. 그리고 여기는 2011년 10월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11년 만이 22년 9월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21년도에 서울시가 2종 주거지역에 적용되던 7층 충고 규제를 폐지를 하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고, 본래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가능한 건데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방배 5구역이거든. 방배동 최대 규모야, 여기가. 단지명은 BH 방배고 최근에 분양을 했지. 준공은 26년 9월 예정이고 306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244세대를 계약으로 완료를 했어. 방배동 재건축 가운데서 가장 높은 33층으로 중축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염토 문제로 착공이 좀 지연됐었거든. 그리고 비례율은 245%로 사업성이 아주 우수해. 이쪽은 실거주 요건이 없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 그리고 80에서 100% 미만이면 2년이 부과가 되는데 공급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실거주가 면제가 돼. 그리고 이쪽은 사실 주변 시세 기준을 방배 그랑자이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롯데캐슬 아르테로 맞춘 걸로 보여져.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면제가 됐지. 그리고 이쪽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단지 내 초등학교를 건립을 포기를 했어. 그리고 초등학교 대신에 복합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기로 했거든. 그렇게 되니까 초등학교는 방배 초등학교로 이 큰 대로를 건너가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전체 단지에서. 하지만 방배동에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대장단지가 될 거야, 이쪽이. 그리고 방배 5구역 아래 요 네모난 부지가 방배 14구역이야. 방배 르엘이고 15층 10개 동이야. 487세대. 그리고 철거는 완료된 상태고 24년 8월에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됐어. 그리고 내방역에서 서리풀 터널 쪽으로 가는 쪽 이쪽 부지가 방배 7구역이거든. 방배 7구역은 지하 4층, 지상 19층 6개 동으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316가구로 가구 수가 좀 적지.
근데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 괜찮은 편이야. 그리고 이쪽이 서리풀 터널이 가깝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가장 좋아. 그리고 시공사 선정 예정에서 2차례 유찰이 됐거든. 유찰된 이유는 뭐냐면은 시공사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 등을 제시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은 제외를 하게 되겠지. 그리고 12월 9일 날 일반 경쟁 입찰을 할 계획이야. 그리고 방배 대우 효령 아파트 옆쪽으로 이쪽이 방배 13구역이야. 방배 13구역은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단지명이고 21년 3월에 이주 개시를 했는데 세입자 보상하고 교외와의 협상 문제로 이주가 지연이 됐어. 그리고 24년 1월부터 철거를 했는데 대부분 철거가 된 상태고 24년 5월 15일 날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쯤에 조합원 재분양 실시를 할 건데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최고 25층이고 총 2217세대야. 최근 프리미엄은 13억대 후반대 정도로 나와 있고 이쪽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모두 현금이 있어야지만 매수가 가능해. 그럼 방배 3동 쪽으로 가볼까? 여기가 방배 그랑자이. 방배 그랑자이는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고 758세대야. 8개 동이고 2021년 7월이 준공이고 매매가는 30억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거야. 이쪽이 방배동의 대표 단지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 옆이 방배 임광인데 임광 3차, 임광 1, 2차야. 임광 3차는 316세대고 4개 동이지. 준공이 1988년 4월. 그리고 28층 392가구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추정 비례율은 95.12%야. 그리고 임광 1, 2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418세대에서 827세대로 추진을 했거든. 그리고 2019년 9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해제됐어 결국에. 도정법상 토지 등 소유주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거든. 그리고 지정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 비율로 따지면 17.9%였거든. 이 148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정 최고 수준 299.99%로 완화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이 조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거절을 했지. 조합 측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구역이 해제됐어.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서울시에 재신청을 했을 때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임광 1, 2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노리고 진입할 사람들은 잘 판단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쪽이 방배 3익이지. 방배 3익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가 단지명이고 재건축 착공이 들어갔지 이쪽은. 그리고 1981년이 준공인데 721세대 8개 동이고 최고 27층으로 중축이 될 거야. 그리고 166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을 갖고 있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를 늘리면서 전체 세대수가 조금 줄어들었거든. 그리고 곧 분양 예정이고 26년도에 입주할 거야. 그리고 이 옆이 방배 아트자이거든. 방배 아트자이가 방배 3구역이야. 353세대고 5개 동인데 준공은 2018년 10월이고 지금 현재 매매가로는 이 방배 3익하고 이쪽 방배 신동아가 들어서게 되면 이쪽도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매수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거 방배 신동아거든. 방배 신동아는 단지명이 오티에르 방배고 포스코의 하이엔드 브랜드지. 그리고 기존 493세대 1981년 준공이었는데 843세대 7개 동으로 최고 35층으로 중축이 될 거야. 그리고 일반 분양은 159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 2020년 말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이후에 4년 만에 이주까지 완료시켰어 여기는. 그리고 초등학교 배정은 방일초등학교로 보면 되고 추정 비례율이 86.6%지 이쪽은 추가 분담금 부담을 포스코 브랜드라는 디메리트를 상쇄하고 속도를 택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은 육참골단이란 말이 있어.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뜻이거든.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원들은 한영기씨 초빙해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할 게 아니고 방배 신동아 사업 진행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 재건축에 있어서 서울 시민의 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의 객체라는 걸 명심해야 돼. 서울시에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야. 효령대군 묘역에서 바라본 신동 아파트인데 방배동이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주목도는 좀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방배동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쭉 해줬어.